네, 부산 민원연이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언론 개혁을 위해서 한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래서 그냥 축하하는 자리 말고 30년 동안 부산 민원연이 어느 만큼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역사회는 그 걸어온 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걸어야 갈지 좀 함께 얘기해 보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기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도 애매합니다. 오후 4시, 평일 오후 4시에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 모시고 의미 있는 자리 만들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9년 동안 부산 민원연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복성경 대표님의 기념 세미나 인사말을 듣고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30일 우리 모두의 부산 민원연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자축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오늘부터 또 어떤 걸음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퇴행하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그리고 또 개별화되고 다양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 그리고 위기에 몰려있는 지역, 그리고 부산,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 운동을 하고 있는 부산 민원연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또 품어내고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존경하는 우리 문정대 교수님을 모시고 또 부산 민원연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산 민원연 정책위원회, 그리고 각계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전문가분들과 활동가분들, 이런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저희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시민 언론 운동의 공론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미나 사회를 맡아주신 부산 민원연 초창기 때부터 부산 민원연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우리 문정대 교수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문정대입니다. 먼저 민원연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과 그 활동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여기 초대 대표인 강상현 교수님도 와 계시고요. 또 신태섭 교수님, 여기 복성경 대표님, 아마 이 세 분이 또 민원연의 역사적 인물이 역사다. 바로 이 세 분이 동시에 역사이기도 한 그런 감이 깊은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대경 교수님께서 지역 시민언론 운동 30년 성찰과 새로운 30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먼저 발제를 듣고 이후에 5분의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토론을 진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민원연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연에서는 부대표 겸 또 부대표 복성경 대표님을 고위보좌하고 있고 정책위원회를 또 우리 몇 년 전에 부활을 시켜서 정책위원장이라는 또 자리를 맡으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정책위원회는 좀 거창하지만
이제 미디어에 있던 이런 그 정책 관련한 이슈도 공부도 하고 또 의제를 만들어내서 이제 민원연의 부산 민원연의 활동을 좀 더 이론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자라는 취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그 연구는 저하고 그리고 저희 정책위원으로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정기 동명대 교수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마 이정기 교수님은 오늘 수업 때문에 조금 늦게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시간 되는 대로 일단은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뭐 좀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뭐 논문이나 행태하기로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들 이제 3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 논의를 하던 와중에 이제 이런 30주년에 대한 어떤 이전에 앞에는 이제 두 분의 그 10주년, 20주년의 뭐 자료집 또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학술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30주년에 맞게끔 조금 이런 민원연의 활동을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 뭐 정책이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부산 민원연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 또 지금 이제 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저하고 이정기 교수님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좀 더 고민을 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언론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시민 언론 운동에 대한 어떤 또 가지고 계신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과감 없이 해주시면 이후에 논문을 조금 더 완성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심각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하 자리는 또 2부에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시민언론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조사 결과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토론자분들의 얘기를 좀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료 원고는 이제 미리 이제 아마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마 좀 알고 계시려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뭐 여기 뭐 오신 분들 다 아마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 운동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성과와 한계는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제 언론 자유수 운동부터 시작해서 87년도에 그런 민주 안 되네요. 원래 PPT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87년도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이런 제도적인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언론 환경도 많이 민주화되었고 또 시민들의 어떤 관심과 참여가 이제 정대됨으로 따라서 이제 민원연이라고 하는 조직이 탄생이 되어서 또 오늘날까지 지금 30년 넘게 뭐 전국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당연히 우리가 부산 민원연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민들이 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화된 언론을 또 비판 감시하고 또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운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자분들이나 또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뭐 자료집에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다른 이제 시민 언론 운동 관련한 연구자분께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를 안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됐는데요.
예,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의 어떤 발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자료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에 이제 90년대 어떻게 언론 시민 운동의 어떤 뭐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 관심과 참여를 통한 언론 운동이 이제 좀 활성화되는 시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조선일보에 대한 어떤 이런 보수 언론에 대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또 선거보도 감시 연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거 기간에서 이제 모니터링 활동했던 게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이고 또 꾸준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근데 언론 운동이라 크게 얘기하지만은 뭐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언론 현장에서 노동조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언론 노동 운동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민들 참여 진행되는 시민 언론 운동이 있을 건데요. 지금 민원연은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원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연대라든지 또는 언론 소비자 주권 지킴 운동이라든지 문화연대라든지 또 대한언론 운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민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은 이제 이런 시민 이제 대의형의 어떤 언론 그 운동 방식을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 언론 감시와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과 감시라는 부분들에서 주로 이제 모니터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어떤 이런 운동 방식으로 뛰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 대의형의 어떤 언론 조직 운동이다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필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시민분들께서 또 회원으로 이제 하시면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일단 이런 어떤 시민 언론 운동의 구체적인 방식에 어떤 참여하긴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고 주로 이제 정책 이슈나 이런 걸 만드는 이슈 파이팅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운동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 또는 활동가 위주의 그 언론 시민 언론 운동이 되었다라는 이런 비판은 뭐 꾸준히 제기되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이런 조직의 성격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시민 언론 운동을 이제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드는데 한 뭐 세 가지 정도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구자분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참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과 참여는 되는 시민 언론 운동의 성격 또는 활동 방식에 대한 어떤 좀 고민, 좀 한계도 만들어내고 있고 또 고민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제안을 보면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민 언론 운동의 패러다임의 어떤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인 논의와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일단은 정치적인 환경이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그죠? 다 아시다시피 양극화라든지 또 진영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수밖에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 이제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정성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이제 권력에 대한 어떤 감시, 뭐 언론의 기존의 언론에는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개선, 뭐 그런 걸 도모함으로 해서 언론의 개혁과 민주화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를 더욱더 심화시켜 나간다 이런 어떤 하나의 당위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과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시민언론 운동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원연이 이제 시민의 대의성에 그래도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지형 자체도 양극화되는 부분들, 당연히 이제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도 이제 파편화되고 양극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직접 뭐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이 소셜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뭐 디지털 기술 환경, 미디어 환경 자체가 시민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언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운동, 이런 다양한 어떤 미디어 이용 형태의 어떤 뭐 분절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민의 어떤 대의성을 이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우리 그 민원연 즉 시민 언론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 운동이 또 그 다른 분야의 시민 운동 조직이나 단체도 이제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 뭐 촛불 집회 이후에 어떤 정치적 지형의 변화 관계라든지 또 디지털 기술이 어떤 이런 더욱더 심화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어떤 뉴스나 정보가 생산 유포되는 이 환경 자체가 지금 더욱더 이제 고착화 되고 이제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민의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어떤 뭐 이론적인 좀 새로운 어떤 시민 운동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이런 데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시민 운동과 정치권의 거버넌스가 약화 또는 붕괴되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뭐 민원연에서 조금 뼈아픈 지적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민언론 운동에 이제 이게 이제 뭐 문제점을 발견하고 비판하고 뭐 또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만들어낸다. 뭐 이 과정에서 이제 활동가 중심 또는 전문가 중심의 이슈 파이팅을 해나가는 어떤 이런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지난 우리가 90년대 또 20대 초반에 이제 그 선거 감시 운동이라든지 또는 보수 언론과의 어떤 이런 적대적인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통해서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이 이제 좀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뭐 이용 행태의 변화 또는 파편화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양극화라든지 또는 지금 팬덤 정치나 또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시민 언론 운동의 정파성을 좀 야기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이준영 김동원 언론 정책 그 정책위원회는 이제 정치 병행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그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특이성이 언론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느냐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 6페이지에 보면 나름대로 좀 의미 있으면서도 이제 언론 운동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직접 인용으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화되어 가던 시민사회와 언론개혁 운동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운동에 일정 정도 동력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 이게 이제 대결적인 시민 언론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성과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운동의 정파적인 제약성 또는 정치 병행성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민 언론 운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어떤 이런 당위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파성 또는 정치 병행성을 강하게 띈 언론 운동의 어떤 부작용이라면은 언론 교육이 더 이상 시민 사회에 안정된 지지를 받는 의제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지적했던 어떤 시민의 대의성이 약화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이 시민 언론 운동 단체에서 지적하는 언론 개혁이나 뭐 민주화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뭐 정치적인 당위성이 굉장히 약화되는 어떤 이런 어떤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와 위상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존 뭐 이건 계속 뭐 제기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민언론 운동 단체 운동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위주 또 활동가 위주의 이제 이런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런 시민 대의성의 어떤 조직 운동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일반 시민들 또는 회원들이 참여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통로나 이런 게 있는데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민원연에서 부산 민원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매번 고민하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뭐 제시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의제를 알려내고 또 회원들을 참여시키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관련해서 그냥 하나의 유튜브가 지금 이제 미디어 생태계 완전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상파의 뭐 영향력까지 지금 밑으로게 할 정도가 되어서 이런 뭐 유튜브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지역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이제 지금 전국 단위의 민원연 협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조금 뭐 그런 세 가지의 좀 지점을 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구 문제로 이제 지난 부산 민원연의 어떤 3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변화되는 여러 가지 미디어 또는 정치적 환경에 아래서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 방문론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도 이제 뭐 어떤 하나의 학술 논문으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방문론이 가장 고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민 언론 운동의 어떤 성과와 이런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좀 실증적으로 측정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이게 뭐 시민 언론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민원연 분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약간 또 너무 좀그 뻔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민원연의 활동을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총 지역의 이제 언론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총 16분에 대해서 이제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16분을 인터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각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향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더 좀 중점을 두고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민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제 좀 더 개선된 방식의 다른 방식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들은 지역 언론의 어떤 보도 감시 활동 그리고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좀 지금 선거국 기간에는 저희들 이제 그 부산 민원연 모니터 팀이 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지역 언론 돌파 보기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언론에 대한 어떤 보도 비평 감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성과를 또 어떻게 잘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지역 언론의 어떤 보도 감시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 민원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활동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이런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좀 더 지역 시민들과 또는 회원들과 또 어떻게 공유하고 지역의 이슈 의제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부산 민원연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 미디어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언론 대응 활동의 부분들과 또 지금 시청자 권익 보호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민 언론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정기 교수님이 이 조사 보고서의 응답을 분석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 열정을 많이 투여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추후 따로 좀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 여기 있는 토론자 분들이나 또 그 오늘 지금 많이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갖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좀 더 이제 부산 민원 지역에 이제 시민언론 운동을 하는 부산 민원연의 어떤 그런 내용 운동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언론과 권력에 대한 유착 형태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어서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리터러시 관련한 부분들, 시민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와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다른 주변에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마지막 21페이지 자료집 21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너희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기한 어떤 세 가지 어떤 그런 주요 이슈와 관련을 해서 이제 지금 변화된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정치 지형이라든지 또는 이용자 네,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혹시나 시간 제한이 5분이면 할 말도 없네. 인사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내부 제가 하는 얘기는 내부 총질이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토론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다 썼고요. 이제 근데 토론문의 제목에 고원, 진짜 고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김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연장선인데 뭐 김대경 교수님이 고민하는 게 제가 고민하는 거와 뭐 거의 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하튼 지금 토론이니까 토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마지막에는 다른 말을 하겠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언론 운동, 언론 시민 운동 아주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언론을 자원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활동을 성과를 홍보하려면 언론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데 이 민원련은 그 언론을 비판을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시민단체가 하지 않는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흠노를 걸을 수밖에 없는 본질 자체가 태생 자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운동인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뜻이나 목적이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면 이 토론문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공고한 정치적 조직이라고 하는 정당조차도 지난 30년 동안 같은 이름을 쓰는 정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든 정당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민원련은 30년 동안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의 목표가 실현이 되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근데 뭐 시청자 권익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왜 갑자기 민원련에서 시청자 권익 운동인지 그러면 뭐 이름을 바꾸든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나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이제 민주라는 게 무엇인지 과연 한국 사회는 민주 사회냐 아니냐. 그 민주라는 것은 시민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조직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라는 말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언론을 비판한다라고 할 때 그 언론이 콘텐츠를 비판하는 것인지 거버넌스를 비판하는 것인지 그 거버넌스는 조직의 거버넌스일 수도 있고 국가 정책에서의 거버넌스도 있을 텐데 그건 아마 서울민원연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부산민원연에서는 과연 서울민원연을 그냥 지지하는 단체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거버넌스를 건드릴 것이냐 혹은 시청과 지역 언론 간의 관계를 건드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과연 누구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민원연이 주창하는 연합은 과연 어떠한 연합인 것인지 시민단체와의 연합인 것인지 지역의 연합인 것인지 왜 부산민원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얘기들은 어떤 김대경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뭐 내용상의 것이고요. 그 토론문 29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운동단체 내에서는 이념이 중요한데 현재 언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과연 여기서 우리가 자유지상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할 때 이 시민운동단체가 어떤 이론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언론 자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공동체주의로 가려면 공동체적 이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민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주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산 지역의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고민은 또한 부산과 서울과의 관계, 아까 뭐 서울민원연과 부산민원연의 연대는 있을 수가 있지만 서울의 입장과 부산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성에 간접해서 보자면, 그러면 과연 부산의 발전을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의 뭐 희망을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의 삶의 질을 얘기할 것인지, 어쨌든 간에 부산 시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 물론 지금 현재 부산시 박영준 시장의 모토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아해요. 이 박영준 시장은 부산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뭐 당연히 뭐 LCT에 살고 시장으로서 대접도 받고 하니까 부산이 다시 태어나도 부산시장 하고 싶겠죠. 근데 과연 많은 시민들이 과연 그러한지, 진짜 이게 다시 살고 싶은 도시인지 그 고민이 된다라면 진짜 누구나가 다시 살고 싶겠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곳인데 과연 왜 떠날까? 살기가 힘드니까 떠나겠죠. 그럼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찾아야 될 뜻인데, 그 청년을 이끌지 못하면 뭐 여기 뭐 나오지만 뭐 조직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민원연 이렇게 아시겠지만 많은 시민 운동 단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노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20대 남자들은 상당히 보수화가 되고 있어요. 이대남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 이대남들을 과연 포기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남을 포섭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시민의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임상원 교수님의 저널리즘과 프로그마티즘에 보면 시민 대신에 이제 이 공중이라는 말을 넣으면 뭐 정확한 맥락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는 로티가 그나마 이 운동단체에게 방향을 주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제목에서도 연대성을 주창했던 뭐 그런 사람인데, 로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식보다 중요한 게 희망이다라는. 그러면 이제 그 희망이 무엇일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민단체, 특히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레토릭에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하게. 그러니까 어떤 국면마다의 수사하기 필요한 것이지, 이론은 그다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빨, 글빨. 근데 이제 그 글빨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을 할 때, 언론도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의 언론이 객관성을 표방하는데, 객관성을 표방하면서 언론 중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연도 객관적인 비평을 한다라고 하지만 언론 중에 이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서 민원연 회원들이 다 기뻤을까요? 다 화가 났다면 이 조직도 이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장하고 모니터링을 객관적으로 한다라는 게 과연 씨가 먹힐 것인지,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만 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기 교수님의 문제 제기는 어쩌면 이상기 교수님이 가장 많이 고민했고 그 해답도 역시 알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민원연에서 이상기 교수님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또 이상기 교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부산 지회장 민성빈 지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부산 지부장 민성빈입니다. 일단 부산 민원련 3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처음 제안 받을 때는 여기 이 참석 패널 중에서 언론 종사자가 저 혼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어떤 대표성을 갖고 나온 거는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또 현장의 취재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20년 동안 제가 입사가 2003년이라서 올해가 딱 21년째 기자로 근무하고 작년에 이제 노조의 우리 부산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거를 통해서 취임을 해서 내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20년 정도 보도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부산 민원련과 지근거리에서 항상 이제 소통하고 또 나름대로 또 때로는 또 혼나가면서 느꼈던 그런 지점들을 취재 기자 그리고 이제 언론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토론문에는 좀 몇 글자 적어봤었는데요. 사실 우리 부산 민원련이 이렇게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던지는 저도 사실은 자세히 잘 몰랐는데 이번에 토론회 참가 요청을 받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서 사실 윤민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 이제 뭐 이전 땡전 뉴스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권력의 감시하에서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또 권력의 감시자로 거듭나는 순간순간에도 더 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이제 응원도 해주고 또 지적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산 민원련의 활동 중에서 현장에서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모니터링이거든요.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있고 특히나 이제 선거할 때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 때는 우리 모니터링 단을 구성을 해서 되게 꼼꼼하게 신문과 방송을 이제 나누어서 정말 이제 이런 것까지 보나 할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이제 기획 의도까지도 되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좀 헤집어 주셔서 비판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지도 해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좀 저희한테는 크게 와닿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부산 MBC 라디오하고 또 연결돼 있는 우리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인 라디오 시민세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언론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통이 또 목말라 있는 경우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들과의 어떤 피드백 문제거든요. 제가 내 보도가 괜찮게 나갔는지 또는 내 프로그램이 되게 반응이 어땠는지는 사실 이제 시청률 정도 그리고 또 주변의 반응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나 또 나름대로 체계성을 가지고 해주시는 비판이나 아니면 그 말씀 어떤 그 코멘트들은 그 부산 민원련을 통해서 그래도 되게 좀 확 폭넓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분기별 좋은 프로그램 또 보도에 대한 그 시상하고 그리고 또 민주언론상 주시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후보자 공모를 안 받는 상이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지역 언론의 모든 보도, 신문과 방송의 모든 보도와 프로그램들을 정말 하나도 안 빼고 우리가 다 보고 있어라는 되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이제 활동으로 비춰지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기별 좋은 보도나 프로그램의
후보작으로만 선정이 돼도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이나 그 보도를 봐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나름 그 시민사회나 또 언론 단체 입장에서는 올 분기 내에서는 최근 3개월 내에서는 되게 그래도 눈여겨본 프로그램이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상도 또 제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좀 많이 와닿는 그런 활동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선거 보도를 치르는 동안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우리 부산 민원련의 선거보도 모니터링이었거든요. 저희 그 선거보도 모니터링 결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좀 성적표를 받아보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그래도 그 선거보도 과정에서 나름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라 되게 감사하다는 느낌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 민원련의 활동이 비판자는 사실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라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일 텐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비판자였습니다. 예, 그래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토론회 발제문에 그렇게 좀 썼었고요. 지금 사실 우리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이제 뭐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들이 상당히 좀 위기를 좀 맞이하고 있고 뭐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2일에 출정식도 이제 열고 이제 대주주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투쟁에도 들어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뭐 거의 매주 뭐 벌점을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아마 지상파 제어가가 안 나올 정도의 벌점이 쌓여서 그거를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부산에서 서울 MBC 본사 사장을 날리는 정도로 아마 사용할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사실 이제 8월달 박문진 이사 교체 시기 이후에는 하반기는 사실 MBC로서는 또 한 번 2017년 이후에 다시 한번 겪어야 되는 어떤 암흑기가 도래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지금 저희가 또 해고자가 또 많이 속출할 걸 대비해서 임금보전기금도 지금 많이 비축을 해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임금보전기금 비축을 위해서 지부의 그 운영비도 지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 지금 투쟁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지금부터 먼저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한 뒷배가 MBC 그리고 공정방송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민분들이시고 그 시민분들의 이제 대우에서 그래도 눈에 띄고 선명성 있는 활동을 해주시는 부산 민원연이야말로 또 저희가 또 항상 제일 어떻게 보면 의지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부탁도 드리고 하는 그런 단체라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의 활동이 많이 고마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맥락에서 쭉 이어져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 언론은 좀 많이 갈팡질팡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영상의 위기도 있지만 유튜브라든가 또 OTT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상파 방송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 지상파 방송들마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지 않은 데가 없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OTT로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지에 대한 확신도 사실 서지 않고 아시겠지만 저희 DMB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투자를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마다 이제 달리면서 볼 수 있는 어떤 DMB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또 손안에서 늘 TV를 볼 수 있는 뭐 혁명적인 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DMB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거 DMB도 방송을 폐국을 해야 되는데 광고도 안 붙고 하니까 계속 비용만 나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 지역 방송이 또 우리 서울 본사나 아니면 서울 언론과의 어떤 종속 관계나 또 이제 주변성 문제 다 나중에 또 우리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복합적인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래도 언론의 본령 비판과 감시 영역에서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좀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부산민원련도
항상 감시의 눈초리 저희한테 거두지 말아주시고 또 애정하는 비판, 사실 비판을 하시면서도 제가 여기 보면 우리 호랑이 선생님이시지만 그래도 따뜻한 담임쌤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부산민련원이 이제 제일 아픈 소리도 많이 하시지만 그 아픈 소리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곱씹어보면 참 우리를 아끼는 거라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이 그냥 비판에 그치지 않고 너희 좀 더 성장하라는 어떤 그런 질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질책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성빈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북민원연 박민 대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뭔가요, 제가? 일단 뭐 토론문은 그냥 먼저 한두 장짜리로 내주고 실제 토론은 현장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토론문은 그냥 썼어요.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산은 굉장히 상징성이 지역 시민 언론운동의 상징성이 큰 도시인 것 같아요. 지역 방송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지역 시민 언론운동이 또 최초로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부산민원연이 생기면서 지역 시민 언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서 30년을 맞아서 시민 언론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참으로 좀 반가웠고 모든 지역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산민원연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결론을 잘 내려주시면 저희는 잘 따라가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 토론을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원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재원 구조가 점점 약화돼서 아니면 활동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제시하는 이슈 파이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아니면 뭐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우리가 왜 30년을 맞이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가라고 하는 그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달든지 간에 지역 민원연이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었던 모니터도 그렇고 미디어 교육도 그렇고 시민 미디어 영역도 그렇고 언론 개혁 운동도 그렇고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고 특히나 지역 시민 언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하지 못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 시민 언론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개혁적 인사들이 개혁적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민 지점이 얕고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의 문제는 여전히 특히 지역 언론운동에 대한 문제는 지역 민원연이 아니면 고민할 단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역설적으로 3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우리 지역 민원연이 지역 시민 언론운동의 주체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과연 기존의 운동 방식이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게 뭐 민주화 운동의 시대, 그리고 시민 운동의 시대, 그리고 요즘 뭐 디지털 네트워크 운동의 시대, 뭐 다중 운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네트워크 운동의 시대, 뭐 이런 시대로 만약에 이제 좀 편의적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운동 방식이냐라고 하는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자체도 좀 변했고 시민들의 문제제기 방식, 욕구의 표출 방식, 그것의 해결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고 사실 시민운동으로 출발했던 지역 시민 언론 운동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시민들의 욕구를 중재하는, 매개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역할들 속에서 그 주요 이슈나 의제들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좀 선도해 나가는 좀 그런 활동들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세상이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촛불 혁명의 과정 속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중재되지 않는 직접 시민들의 출연이 일상화됐고, 그 파급력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 주창형 시민운동의 방식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꼭 고민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욕구나 시민들의 그 자신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방식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조건에 우리가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들 변화는 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대체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은 이제 끝, 그다음 시민운동, 그다음 시민운동도 이제 끝.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운동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각각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계급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영역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고, 시민운동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네트워크 운동의 영역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병행해 가는 것 같고, 각각의 운동의 영역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와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쪽으로 우리 방향을 조금 더 틀었으면 맞추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를 해체하고 대체하는 식의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 운동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고민들을 좀 더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민원연 운동을 고민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데서 의제 설정력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은 좀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시민언론 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건 지역 민원연밖에 없거든요. 서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 민원연은 많이 계시지만 지역 언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지역 민원연인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 민원연의 이 정책적 역량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지금 현장에 계신, 언론 현장에 계신 분도 고민하셨지만 지역 언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다 안고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들, 이런 방향들을 제시하는 역할들에서 좀 여전히 그 우리 시민 언론운동의 정책적 영향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다행히 부산 민원연은 우리 학계에 계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산 민원연에도 돌파구를 좀 열어주시지 않을까. 역시 그래서 부산이 가면 저희도 좀 따라갈까 이런 생각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그 민원연 운동도 근데 안 바뀐 것 같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감시 비판, 그러니까 모니터 활동이나 뭐 미디어 교육 활동을 넘어서서 이제 그 네트워크 운동의 방식도 많이 차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들이 그 운동의 가장 그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화되고 생활세계의 욕구들이 분출되어 있는 공간과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시민 미디어 플랫폼 운동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좀 그 레거시 미디어의 형태로 좀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지,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각 지역 민원연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플랫폼 속에 시민들의 욕구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끌고 갔다라고 하면 그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 요구가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들,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그 영역이고, 마을 미디어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들이 이제 그런 영역인데, 이 영역들의 중요성들은 갈수록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영역들을 확장하는 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앞서 그 레토릭이 중요하다는 이상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모니터 방식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해봤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MBC 열심히 모니터해도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역 의제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민원연이 저는 뉴스피크 저희 전북에서 하는 뉴스피크에 약간 그 고민을 왜 시작했냐면 언론 모니터보다는 특정 주제,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반드시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 이 이슈를 중심으로 언론의 보도 형태를 좀 결합시키는 형태의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관심이 없어도 중요한 이슈,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를 심층적으로 좀 파헤치고 그 파헤친 것을 토대로 언론 모니터를 좀 붙이는 방식의 이런 걸 하면 시민들의 관심을 조금 더 모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미디어에 대해서 하는 그 미디어 언론 따라가기 또는 말말말 뭐 이런 다양한 형태 이런 형태처럼 시민들에게 일종의 그 바쁜 시간대에 관심도 없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하기보다 우리가 대신 좀 중요하게 이것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여줄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압축 저는 큐레이션 저널리즘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좀 그러한 것들을 민원연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근데 이것도 돈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민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 더 늘려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모니터 방식들이 좀 약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약간 대중적으로 좀 이슈 중심의 모니터 이런 부분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강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 사무처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민숙입니다. 그때 뜻깊은 30주년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연하고 부산 참여연대가 막 끈끈하게 친하거나 뭐 활동가끼리나 활동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민원연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연대는 활동에 대한 신뢰성, 민원연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연하고 부산 참여연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에서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감시자를 감시하다. 네, 부산 참여연대의 활동이 의회 모니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회가 생긴 이유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시자죠. 근데 저희가 또 의회를 감시해야 되는, 감시자를 감시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론도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지만 그 언론을 또다시 민원연이 감시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시자를 감시하는 역할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민원연하고 부산 참여연대 활동에 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원연하고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논평과 기자회견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논평이나 기자회견문을 쓰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았는데 제가 느낀 건 되게 글이 정제되어 있다. 근데 저희 글은 되게 좀 과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이제 정제되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비판 운동이 좀 절제되고 정제되면서 전곡을 찌르는 뭐 이런 게 좀 세련되고 멋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성격이 급하고 이래서 그런 글을 잘 쓰지는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부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이제 시민단체 입장, 특히 부산 참여연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걸 저희 활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속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전제하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민원련 회원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민원련은 감시에는 뭐 모니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미디어를 만드는 이런 활동 아니면 시민을 참여시키는 활동 이렇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은가 부산 민원련은. 근데 이제 부산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좀 감시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늘 저도 이제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입장에서 토론문을 좀 썼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활동에 더 중점을 줄 건가는 내부의 그 조직에서 좀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론 낸 부분이긴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민원련 언론 운동을 하는 단체가 하나뿐이었고 저희한테도 좀 절실하고 좀 기대고 싶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산 참여연대 온 지 이제 13년이 되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고 뭔가 좀 바뀌고 이제 뭐 운동이 신나고 이런 그 경량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들여다보면서 더욱더 그렇게 된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낍니다. 민성빈 기자님도 와 계셔서 제가 좀 대놓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언론에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 그리고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서 지금 못 태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그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이유가 언론은 물론 부산 지역 언론은 특별히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다 공격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기껏 공격한다 해봤자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급인 거죠. 근데 이제 언론은 사실은 어느 그 메신저도 다 공격하는데 그럼 언론은 그런 메신저와 메시지를 공격할 만한 그런 자세와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데서는 좀 의문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토론문에 쓴 걸 보면 LCT 유착관계 그리고 아시아드 CC의 특혜 의혹이 다 밝혀지고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언론사 아니면 어떤 노조에서도 반성,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거돈 시장 성비위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정말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좀 제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분은 대단히 잘못했고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기사를 따라가 보면 이제 인간으로서 좀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언론사에서 내부 기자의 성비가 났을 때는 아무런 조처도 안 지나고 그냥 사직 처리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비판과 견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했으면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도 3분의 1 반 정도는 비판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그런 게 계속해서 심해지고 저희가 지금 한 언론사의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재판에 지는 바람에 한 7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언론사가 진행하고 있는 축제의 결산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축제는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결산 보고서가 올라가요. 근데 그 언론사의 지방 보조금으로 하는 축제는 결산 보고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 소송을 했는데 일부 공개만 하고 그러면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은
무차별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취재하잖아요.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카메라 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더 시민사회단체와 민원련이 좀 언론의 보도 형태나 어떤 자격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광고나 언론 사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지금 활동 속에서 느껴왔고, 근데 저희가 노조랑 언론 노조랑 같이 하고 있는 언론 공공성 지키기 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상시화되면서 좀 강화된다면 노조에서 앞서서 그런 뭐 기사의 문제나 언론사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시민사회와 소통 속에서 좀 지적하고, 그러면서 좀 더 언론사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오늘 민원련 30주년인데 언론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언론 이야기를 사실 할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부산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로 하는 갈등입니다. 고민인데 새로운 운동의 주체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노조에 활동하신 분들이 되게 은퇴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 특히 이제 환경과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되게 우호적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부산 참여연대는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사실 민원련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약간 풀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좀 손과 좀 접촉을 하면 충분히 물론 자원활동가지만 그런 인력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런 언론을 비판하긴 했지만 기자님들 만나보면 되게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언론, 미디어 활동, 언론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산에서도 뭐 민원련이 이런 걸 좀 뭐 주도해서 끌고 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장을 마련하는, 여기 전문가 교수님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 드려보고, 오늘 하여튼 토론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숙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6.15 부산본부 이원규 사무처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6.15 부산본부 사무처장 이원규입니다. 왜 이 자리에 통일운동단체 사무처장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초청을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통일운동단체의 한 성원의 입장에서 또 올해가 30주년 민원련 창립, 부산 민원련 창립이라는데요. 제가 보니까 민원련 회원으로 한 15년 이상 회원을 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이상 회원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0주년 축하드리고요. 발제문 관련해서 언론운동 주요 목적에 대해서 좀 기술한 부분이 있어서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민주화 달성과 나아가서 사회민주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운동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0주년이니까는 아마 첫 태동이 94년으로 될 것 같은데요.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그 시대는 그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미국의 일극 지배 체제가 아주 공고하게 만들어질 때,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권으로 치면 김영삼 정권 시절인데, 김영삼 정권은 군부 독재, 전두환 독재, 노태우적 군사 독재를 했던 그 독재 사람들과 그다음에 민족의 일부 사람들이 함께 야합을 해서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주의가 한 발짝 나아가는데 장애로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를 외치면서 미국과 거의 한 몸이 되자는 주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주 급변하는 시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운동의 어떤 방향성을 아직도 잔재해 있는 군사 독재의 완전한 제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거 국회로 진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 모니터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어떠한 이념이나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부 독재나 이런 민주주의에 반하는 인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이
언론운동의 입장에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주년이 지난 지금의 현 시대를 보면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일국 지배를 하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패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것들은 다들 눈에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말 잘 듣는 이런 나라들을 채찍질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라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 정권의 등장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책을 펴는 것, 한미일 군사동맹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태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거대한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전환되고 있는 격동의 시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횡행하는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날지 아무도 몰랐고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이 전투가 이렇게 오래 끌 거라는 건 4만 명 가까운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그 중에 40%가 어린이라는 것. 이러한 시대가 다시 도래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나 중동보다 오히려 한반도나 대만이 먼저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전쟁을 계속 휴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언론이 혹은 언론에 대한 정권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특히나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등장한 조건에서요. 그런 정권에서 보면 원래 권력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면 교육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들이 들어섰을 땐 정교조나 언론 노조를 어쨌거나 탄압해가지고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미디어법 통과나 날치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심위를 통해서 MBC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언론 종사자분들께서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언론 운동은 이러한 거대한 어떤 세계사적 변화 혹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어떤 간섭을 받고 있는 조건을 염두에 놓고 어떤 방향 설정을 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그 IMF 기간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가 매우 후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IMF 이후에 경제민주화가 후퇴되는 과정에 언론사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한 일원으로서. 그래서 아까 우리 민상민 지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변화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과 부당한 권력들의 지배와 개입이 계속 들어오는 문제도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방향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곳이 아마 언론 종사자분들의 고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어떤 기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기자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광고부나 이런 데서 야 기사 좀 수정해줘, 야 광고 안 들어온대 해서 진짜 어렵게 기자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 근데 최근에는 광고부에서 아예 명령으로 기사를 수정하라고 요청한다. 아니 변했다. 이게 10년 전이었거든요. 아마 10년이 지난 지금 훨씬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오는 권력과 자본의 어떤 개입과 지배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레기라고 하는 단어 정말 다들 언론 조상들도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나오거나 그것이 더 심화돼서 지금 구대기인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던데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심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상당한 언론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민원연의 활동과 관련해서 저도 양미수 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감시의 기능, 견제의 기능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민연의 대표 사업 중에 하나가 좋은 기사상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까? 언론인상.
그래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나쁜 기사와 나쁜 언론인도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퍼지게 되면 이것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언론 조사자분들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초짜 기자인데 이미 지자체에서 뭐 선물을 받고 난리가 났다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전화가 온대요. 자기가 위에 팀장인데 팀원이 기자가 막 기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왜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면서 너무 분개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초입부터 기자 초입부터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는 얘기는 자정 능력 앞으로 10년 뒤에 그 사람이 그럼 팀장이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운 얘기더라고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부분들을 이 민원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산으로 조금 제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쁜 언론인이나 나쁜 기사를 얘기함으로 해서 그것을 했던 사람이 물론 약간 고소고발인 게 걱정이 됩니다. 요새 하도 고소고발이 남발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다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미디어 센터 이용해서 영상 교육도 받아보고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나 단체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받는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부산민원연에 회비를 내고는 있지만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보니까 명단 보니까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시나 이런 견제 기능을 하려면 재정적 독립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어딘가에 지원을 받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시 기능은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 속에서 공적인 기능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독립적인 어떤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최대한 모든 어떤 그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10년 후에 민원연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영규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정책으로 잘 수렴해서 민원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지금 강상현 대표께서 제안하신 질문과 또 여기 플로에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나중에 행사를 하면서 다시 각자 몇 명씩 모여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